많은 신랑들이 새로운 그 결혼 절차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한번 설명 한번 화끈하게 해주시죠. 자, 저희 회사는 제가 한국에서와 베트남을 양쪽 다 제가 직접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항상 신랑분들 상담을 못 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상담 이렇게 문의가 오면은 전화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고 제가 5주에 한 번씩 한국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5주 단위로 자르면 제가 25일 동안은 이 베트남에서 일 진행하고 한국에 10일 정도 가서 상담을 하는데 저희 회사는 일단은 신랑분이 이제 저한테 전화가 오면은 제가 한국에 나가서 전국을 다 순회하면서 신랑분 집에 직접 가서 신랑분이 사는 환경도 어떤지 이거하고 신랑분이 면담을 하고 이 신랑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제가 좀 체크를 하고 그러고 나서 결혼하실 분들은 계약을 하고 또 다음에 하실 분들은 다음에 본인이 딱 결정되면 연락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러면 날짜를 저희들은 예약제예요. 신랑이 언제든지 오고 싶다고 오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무조건 일요일 날 출발해서 일요일 한국 돌아가는 것을 7박 8일 일정으로 진행을 하며 그러고 5주에 3주만 진행해요. 지금 현재 한 주에 2명씩만 조금 더 있을 때 3명까지도 가끔 이렇게 하는 수가 있지만 웬만하면 다 2명씩을 제가 하려고 그래서 조금 나이 젊은 신랑분 한 분, 조금 나이 조금 있는 신랑분 이렇게 맞춰서 그래서 이제 베트남에 오면은 저희들은 회사에서 일단은 계약금은 300만 원. 300만 원 내면은 베트남에 와서 맞선 보는 것까지 그대로 항공료 그리고 여기서 숙식비 맞선 보는 것까지 그대로 다 갑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일단은 신랑분을 상담하면 제가 이 신랑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판단이 들면은 그날 일요일 날 들어오는 날 하는 거는 일요일 날이 저희한테 등록해 놓은 신부들이고 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호치민에 맞선 보려고 올라와 있는 신부도 있지만은 그 신부들만 맞선을 보면은 실제 몇 명 안 돼요. 그래서 저희들은 각 등록에는 그날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신부들이 일요일 날 다 놀기 때문에 그래서 일요일 날 많은 신부들이 올라와서 내가 그 신부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요일 날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 날 신랑분이 오면은 제가 그날 다 불러 모았던 신부들을 내가 한 명 한 명 면담을 해요. 면담을 해서 이 신랑과 맞는 분을 내가 거기서 찾아내요. 찾아내서 한 100여 명 이상이 오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의 신랑에서 작게는 5명에서 약 한 7, 8명 정도 내가 그 중에서 뽑아냅니다. 뽑아낸 이 신부들을 신랑분한테 먼저 또 이 신랑분을 이런 신랑분을 맞선을 볼지 안 볼지 신부들이 먼저 확인을 해. 이 신랑한테 설명을 다 해주면은 그러면 신부들 쪽에서 이 신랑과 맞선을 보겠다는 분 어떨 때는 제가 5명을 주잖아요. 5명이 다 갈 수도 있어요. 다 안 본다고 할 수도 있고 5명 주세요. 5명이 다 본다고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신랑분 여러 가지 외모라든지 신랑분 스펙 뭐 이런 등등 신랑분 조건 이런 거에 좌우합니다 사실. 근데 여기서 좌우하지 않는 거는 일단은 신랑분들의 수입은 크게 타치를 안 합니다. 얼마 수입을 버냐 이거 안 묻습니다. 신랑분이 사실 베트남 여성도 가장 많이 보는 게 이제 외모입니다. 미남이다 잘생겼다가 아니고 참 사람이 착해 보인다. 인상이 참 좋다. 이런 걸 봐요. 그래서 여기서 맞선 보는 팁을 제가 하나 이야기하면은 맞선을 볼 때 신부한테 어필하는 거는 항상 웃는 얼굴. 응? 웃는 얼굴로 하면은 신부들이 봤을 때 아, 참 사람 좋아 보인다. 여자한테 잘해줄 것 같다. 이런 인상을 가지면은 외모에서는 합격을 해요. 그 다음에 신랑이 사는 지역, 도시냐 시골이냐 이것도 좀 좌우합니다. 무조건. 그래서 먼저 신부들이 이 신랑과 맞선을 보겠다 안 보겠다를 판단해서 판단하면 보겠다는 신부들 중에서 이 만약에 5명이 남았다. 이 5명 중에서 신랑분이 5명 프로필을 다 설명 들어보고 거기서 신랑분이 2명을 선발해요. 그래서 2명을 최종적으로 맞선을 본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가 뭐 오던 신부들 중에서 면담을 해서 내가 추천한 신부들 중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거른다는 이제 얘기죠. 다 걸러내고 먼저 이 신랑분한테 맞는 분 첫째 학력이 낮아도 저희들은 안 빼요. 제일 먼저 외모도 보겠죠. 사실 어느 정도 여기서 외모가 있는 분들 그 다음에 학력도 좀 있고 신부가 참 착해 보이는 사람 인물도 좀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을 다 보죠. 그리고 또 신랑분 수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도 체크합니다. 그러면 신부가 너무 스펙이 높아. 그 신랑분 수준하고 안 맞는 신부도 있다면 그러면 그 신부는 우리가 다른 신랑분 할 때 가라 그러고. 그래도 신랑분한테 어느 정도 맞는 신부들, 그런 신부들을 제가 위주로 추천을 하면은 그렇게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신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체크를 해보죠. 신부 이제 휴대폰 안에 동의를 받아서 반드시 신부 동의를 받습니다. 신부 휴대폰 안에 사진이라든지 뭐 페이스북 안에 내용이라든지 이 신부 SNS 활동, 문자 주고받는 게 어떤 주위에 또 친구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 여러 가지 체크를 해보고 그러고 나서 또 이 신부에서 몇 가지 체크를 하고 그러고 나서 신랑분도 어느 정도 마음에 들면은 이 신부를 가결정합니다. 동결정이 아니고 가결정하고 이 신부는 바로 뭘 하느냐 일단 산부인과 검사를 받고 건강적으로 질병이 있는지 여성이 나중에 출산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좀 합니다. 그럼 신부가 산부인과 가서 정밀검사를 받아옵니다. 그런 식으로 다 체크를 하고 그 다음 날까지 이 신부에 대해서 모든 걸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문신은 맞선 볼 때 이미 체크를 하죠. 일단 신부한테 물어보는데 우리는 신부한테 자 맞선 볼 때 문신이라든지 신부 학력이라든지 이게 틀리면은 나중에 무조건 파혼 당한다. 미리 설명을 합니다. 나중에 파혼 당할 거 지금 거짓말 시키지 마세요. 그래서 나중에 뭐 이제 신부가 신랑하고 약혼을 했는데 그런 사태는 안 벌어집니다. 절대.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 체크를 하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신랑분, 신부의 건강검진을 다 해갖고 오잖아요. 해갖고 오고 하면은 그때 신랑 신부들 두 사람이서 건강검진하고 다 체크하고 그러고 나서 신랑이 이제 최종 결정을 해요. 최종 결정하기 전에 1박 2일 정도는 모든 신부 여러 가지 다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약식 결혼식, 그래서 요즘은 약혼식이란 말을 많이 쓰죠. 근데 신부는 결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랑분은 약혼식, 그래서 저희들 약식 결혼식이라 그래요. 서로 결혼을 서로 약속한. 그래서 약식 결혼식을 하고, 그리고 3박 4일 동안 베트남의 판티엣 무이네라는 데 가서 여행을 가서 여행가 있는 동안에 이 신부가 신랑이하고 서로가 얼마나 잘하고 맞는지를 제가 직접 체크해요. 저는 직원들 안 보냅니다. 여행도 제가 직접 데리고 갑니다. 가서 거기 있는 동안에 다 체크해보고 체크하고 신랑 신부 두 사람은 여행 왔으니까 놀아라 그러죠. 그렇지만은 저는 그 두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가를 하나 체크하면서 그리고 신부한테 부족한 점이 있을 때 또 가르치고 설명하고 신랑분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3박 4일을 지내보면은 어느 정도 이 신부에 대해서 윤곽이 나옵니다. 근데 이 3박 4일에 완전히 문제가 있는 여성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네. 이번에 그 일이 한 개 생겼죠. 신혼여행 기간 중에 신부가 사사건건 짜증내고 신랑한테 티박 주듯이 왜 하는 거 있잖아요. 뭐 하면 해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런 행동을 너무나 많이 하는데 본인은 모르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살아온 과정에서 그런 건지 본인은 몰라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신부한테 주의를 좀 줬어요. 주의를 줬는데도 바뀌는 게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같이 이제 해서 사막에 사륜 바이크를 타러 간다고
제가 태워서 이제 가는데 제가 운전을 하면서 백미러로 뒤에 앉아있는 신부를 딱 쳐다보니까 사장님이 뒷모습이니까 자기를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삐져가지고 싹 시커멓게 있는 거예요. 응? 그런 게 너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과 동시에 바로 신부하고 여여 신랑분도 이렇게 해서 결혼 생활을 못한다. 그래서 양쪽에 파혼을 시켜버렸죠. 그리고 새로 다시 맞서들고. 제일 문제가 신부의 여러 가지 문제를 체크하고 이제 이런 것도 있지만은 사실상 신부 이런 성격은요, 두 사람이 지내봐야 알아. 안 지내보고는 몰라요. 그건 신이라도 모를 거예요, 아마. 신랑이 제일 잘 네. 알죠. 신랑분이 신부하고 같이 지내봐야 그것도 하루 이틀 지내갖고 또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3박 4일 동안 여행을 가는 이유가 4일은 지내봐야 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좀 신혼여행을 길게 가죠. 길게 가는 그 중간에 하루는, 그 중간 딱 하루는 제가 없이 신랑 신부 둘이만 지내보게 해요. 또 사장님이 안 나타났을 때 신부가 얼마나 잘하는지, 사장님이 있을 때와 없을 때 행동이 다른지. 이번에 이 신부는 달랐어요, 너무. 이걸 체크하는 거예요. 신랑이 봤을 때 사장님 있으나 없으나 다 잘합니다, 이 소리가 나와야 되죠. 그리고 그 3박 4일 동안에 여성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신랑분이. 신랑분이 이 여성의 마음을 얻으면, 그래야 신부가 신랑 너무 좋아요. 서로 좋아하는 감정, 마음이 싹이 트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고 나야 한국에 가서 서로 전화통화하고 영상통화해도 이제 신랑이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신부들이 신랑 한국 가 있는 동안에 오빠 보고 싶어요, 오빠 언제 와요 소리가 자꾸 그런 문자가 자꾸 와야 돼요. 어떤 신랑분은 너무 극하니까 부담스럽다 하는데 그래도 그런 문자가 와야 돼요. 그리고 저희들은 그때 하고 이제 2~3달 후에 전통혼례를 하잖아요. 전통혼례 요 중간에 반드시 한 번 더 신랑분이 놀러 오라 합니다. 그래서 또 신부하고 같이 며칠 지나면서, 그리고 전통혼례 할 때까지 저희들 회사는 무조건 연애기간이에요. 약혼은 했지만은 신부하고 지내면서 이 신부를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안 맞으면 무조건 수도. 신부가 문제가 있어도 수도. 신랑분이 문제가 있어하고 수도받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신랑이 어떤 문제가 있고 신부도 약간 문제가 있는데 두 사람이 둘 다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둘이서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파혼을 시키고 이 신랑분이 또 다른 여성을 만났는데 두 사람은 또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분의 성격에도 문제가 있는 분이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기하고 맞는 여성이 하고 만났을 때는 진짜 이 신랑분의 그 문제점이 하나도 안 보여요. 특히 이제 어떤 문제점이 신랑분은 있냐면은 또 신랑분들 중에 내성적인 사람, 표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말하면 좀 무뚝뚝한 사람들. 근데 신부들이 자기한테는 잘하기를 바라거든요. 신랑분이 무뚝뚝하면 신부들이 잘해도 신부도 나중에 자기 혼자 먹하는 거거든요. 지치겠죠. 네, 그러다 보면 사이가 멀어져 버려요. 그래서 신랑분들도 신부한테 표현 많이 하고 노력을 서로 해야 되는데, 근데 또 그래 안 맞는 사람인데 진짜 자기한테 맞는 여성이 나타나면요, 그 신랑분이 표현을 막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지간은 서로 맞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 국제결혼을 하면서요, 저는 국제결혼 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딱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처음 만나서 신부하고 선택을 했을 때 그 신부하고 한 방에 탁 이루어지면 진짜 좋죠. 체크해보고 아닐 때는 가차없이 수습하고 다시 할 생각도 일부분은 갖고 있어야 된다. 전통결혼식을 했어. 그 다음부터 어때요? 전통결혼하고 나면은 이제 그때 전통결혼할 때 베트남에 혼인신고를 했죠. 그러면 바로 그 다음에 한국 혼인신고할 준비하고 한국 혼인신고하고 나면은 이제 그 사이에 이 한국 혼인신고할 때까지 신부는 이제 한국어 공부를 하죠. 기숙사에 들어와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한국어 공부를 하는데
우리 작년까지는 저희들 회사에서도 저걸 했죠. 이제 신부들 토픽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토픽과 세종학당 이 두 가지가 이제 인정이 되는데, 세종학당은 대학교에서 하는 거니까 대학교 캠퍼스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면 거기에는 신부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유학생들도 있고 한국어 배우고 싶은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남녀가 섞여서 공부를 해요. 그래서 거기는 저희들 그 지금까지 안 보냈습니다. 안 보내. 지금은 세종학당 위탁교육하는 데가 우리 몇몇 사장님들하고 그쪽 학교에서 만들어서 거기에서 신부들 반만 따로 운영을 해요. 신부들만 그 한글 학교에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외부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하는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3개월 수료하면 됩니다. 그래서 토픽 시험을 안 봅니다. 그러면 이 진행한 한국 혼인신고 할 때까지 되면은 신부들이 거의 다 끝이 납니다. 공부도 끝나고 이제 신랑분이 비자 서류 준비해서, 그리고 비자 신청을 하는 거죠. 비자 신청하면은 비자 신청하고부터 2달, 정확히 7주 만에 근무일 7주입니다. 중간에 공휴일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공휴일만큼 뒤로 딜레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2달 걸린다 합니다. 2달 걸려서 비자가 나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정상적으로 빨리빨리 타다다닥 진행하면 6개월 걸려요. 조금 더 신랑분들이 뭐 서류 만들고 이런 게 좀 늦어지거나 이럴 때는 7개월. 그래서 6, 7개월 정도 하면은 신부가 한국에 간다. 그게 이제 전체적인 진행 과정인데,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자, 결혼하려고 하시던 분들 마인드가 진짜 베트남 여성, 외국 여성, 한국 여성 이 구분을 짓지 마라. 한국 여성 만나는 거나 베트남 여성 만나는 거나 내 와이프인데 똑같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외국에서 와이프를 데리고 왔다. 아직도 외국에서 와이프를 사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어요. 본인이 처갓집에 돈을 얼마나 주고 사왔어요? 아니잖아요. 본인이 결혼 경비는 본인이 결혼을 하기 위해 경비로 쓰는 거잖아요. 한국 사람하고 결혼해도 비용 많이 들어가요. 그 비용으로 들어간 거고, 와이프는 지금은 이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국제 결혼도 계약 결혼이라고 마찬가지예요. 신랑분들이 옛날에 어떨 때는 한 번 만나고 신부가 한국 가는 경우 있고 2번 만나고 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지금은 저는 신랑분들한테 진짜 권하고 싶은 거는 한 6, 7개월 동안에 최소 3번, 4번은 올 생각하라. 공식적으로 2번 와야 돼도 본인이 한 번 내지 2번 정도 더 오면은 1차하고 2차 사이에 한 번, 또 2차 나중에 그 이후에 한 번,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4번 정도는 베트남에 오면서 신부하고 어떤 그렇게 지내는 시간. 우리 신랑분 중에 매달 오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신부에 대해서 본인이 진짜 좋은 신부다 판단도 하고, 본인이 신부한테 진짜 좋은 남편이라는 것도 어필도 하면서 결혼을 진행하기를 바랍니다.